자, 봅시다. 오늘 하고 나면 아마 시험 치기 전까지, 직접 보강하기 전까지는 이제 한글 맞춤법을 좀 기출을 좀 적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때 받았던 프린트들 있죠. 걔네들 좀 풀면서 여러분들 그 중간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냥 막 다 모아놓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거 있거나 하면은 항상 보고 좀 질문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13번은 넘어갑시다. 이거는 저기 뭐냐. 13번은 넘어갑시다. 이거는 의문의 변동이랑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자, 14번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용언에 본뜻이 살아있거나 그 다음에 본뜻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몇 가지는 둘 다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서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석판 아래 감춰져 있던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했으니까 들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본뜻이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내로 적는 드러냈다가 돼야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상자를 밑에서 들어서 냈다라고 하면은 들어냈다를 써야겠죠. 맞죠? 자, 근데 모습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드러냈다라고 본뜻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자기 주변의 공기가 흔들리며 나무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쓰려면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가 쓰러지는 상황은 쓰러지다로 쓸 수 있어. 맞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뭔가 무너지다, 넘어지다의 의미로서 쓰고 있는 쓰러지다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땅이 진동하고 절터의 벽은 오래된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부서지며가 맞습니다. 얘는 기본형은 부수다거든. 근데 활용형은 부서지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불규칙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부서지며가 맞습니다. 부서가 아닙니다. 자, 다음 상자 안에 있던 문양이 서서히 빛을 내며 고고학자의 손등이 물들어 붉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둘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던 붉어졌다는 언제 쓰는 거야? 이제 수면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그 밑에 있던 것들이 점차 이렇게 드러날 때, 이뤄낼 때 우리가 붉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때는 이 빨갛다, 붓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는 뭐야? 색깔이 붉어지는 거야. 맞죠? 색깔이 붉어지는 거. 자, 그래서 상자 안에 있던 문양이 서서히 빛을 내면 고고학자의 손등이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물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이 물든 거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붉어졌다가 돼야 되겠죠.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다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의 힘이 서서히 풀리며 늘어지는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늘어지는으로 쓴다. 그쵸? 늘어지는. 자,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나머지는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뒤에 건 맞는데 앞에 게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붉어졌다고 쓰는 게 아니고요. 4번 문제. 본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뜻이 유지되기 때문에 붉어졌다가 온다라고 돼야 돼. 자, 그래서 뭐뭐함으로라고 해서 끊겨 있으면 요거는 앞 문장이랑 뒷 문장으로 나눠진 거잖아. 이어진 문장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아야 맞는 선지가 될 수 있는데 앞에 게 틀렸죠. 자, 다음 15번. 이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된 이제 종류다. 그쵸?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어근의 자음과 전미사의 모음이 연결되는가? 아니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근의 자음이 뭘까요? 받침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끝소리 말하는 거야, 끝소리.
어근의 끝소리. 어근의 끝소리가 자음이라는 건 어근의 끝에 받침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어떤 단어가 있어. 그 뒤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붙을 거야. 자, 그럴 때 여기 맨 마지막에 받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근의 자음이야. 전미사의 모음은 뭘 말할까요? 요거를 말하겠지. 자, 그래서 어근의 자음과 전미사의 모음이 연결되는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앞말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연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다시 앞말의 받침과 그 다음에 뒷말의 모음이 연결되는가에서 아니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앞말의 받침이 일단은 자음 있고요. 뒷말도 뭐로 시작한다? 자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어 형태를 밝혀 적어. 무조건 형태 밝혀 적습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는요, 이 뭐, 이, 이, 히 이런 애들 그냥 제외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 보자. 지금 여기에 낫짝 해서 지금 요 낫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살아있다. 그쵸? 덥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덥이라고 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쓰다도 마찬가지로 쓰, 울다도 울, 촌도 촌 해서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3번은 제외해야겠지. 3번은 왜 제외해야 돼?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잖아. 맞죠? 자, 그럼 얘는 제외야. 나머지는 원래 받침 다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다음 B. 전미사가 이 또는 음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또는 음인가. B 보세요. 도로 아니지. 미안합니다. B니까 이 또는 음에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도로 맞죠? B에 마중도 맞지. 모가지도 맞아. 자주도 맞죠. 전미사에 이 음이 붙었느냐 아니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는가? 아니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또는 음이면서 동시에 뭐는 안 되어 있는 거? 본 뜻은 살아있지 않은 거. 요걸 찾으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음이면서 본 뜻이 살아있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쭉 보면 이 음이면서 본 뜻이 살아있지 않은 거 여기 있네. 노름. 그 다음 어디 있어? 반드시, 방, 목걸이. 얘네들이네. 자, 다음 D.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D에서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일단은 이, 그리고 플러스 본 뜻도 살아있어야 돼. 자, 봅시다. R은, 졸음, 모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5번 성질가 진짜 치사한 거거든. 여러분들. 자, 봅시다. R은 얘도 알다에 붙은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 R음이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는데? 알미라고 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졸음. 졸음은 졸다에 음 붙여서 졸음 그대로 쓰는 거 맞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모임. 모이다에 미음이잖아. 얘가 왜 아니냐면요, 얘 진짜 치사한 건데 여러분들 모이다는요 모으다에서 온 겁니다. 모으다. 그럼 이는 뭔데요? 피동전미사요. 피동전미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는가? 그 다음에 전미사가, 그러니까 어근 뒤에 전미사가 붙어 있느냐야. 자, 그런데 모이다라고 하면요, 얘가 어근이고요. 예, 여러분 학교에서 이 정도로 치사하게 안 나와요. 모으다 할 때 모까지만 어근이야. 얘는 우리가 근데 피동전미사라고 하죠. 전미사야.
자, 그러면 그 뒤에 미음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근에 이가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 있는 형태에서 미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근데 요 알고리즘은 되게 괜찮은 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어떤 조항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여기서 걸러져서 본뜻이 살아남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A, B, C는 전부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들이야. 아, 미안합니다. 이 B, C는 뭐야?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입니다. 그 다음 요 A는 뭔데? 원형을 밝혀 적는 거야. D도 뭐야?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왜?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원형을 밝혀 적어요. B, C는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이, 아닌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 다음에 C는 뭐야? 본뜻이 살아있지 않아서 얘네 둘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얘는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얘도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본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16번. 자, 이거 된소리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조항이 몇 개가 합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5항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있다, 그쵸? 다만 해가지고 요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항에서요, 이거 뭐냐면 지금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애들은 어떻게 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애들은 원형을 밝힌다. 아까 얘기했다, 그쵸? 덥게 이런 거. 자, 그 다음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라고 하면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 본뜻에서 멀어진 것. 자, 그래서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냐면요, 얘입니다. 널따란. 얘 당연히 어디에서 왔겠어? 원형 찾으면 널따에서 왔겠지. 맞죠? 자, 그럼 거기에 플러스 다란을 붙여봅시다. 자, 잘 보세요.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이런 애들은 끝소리가 사실 비읍이란 말이야. 비읍. 겹받침의 끝소리 비읍이에요. 근데 비읍 소리 나요, 안 나요? 평소에 안 나. 넓다잖아, 넓다. 맞죠? 자, 그래서 겹받침의 끝소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할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다 어떻게 해준다? 겹받침의 끝소리 넓다, 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소리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널따란이 됩니다. 할짝은 어떻게 돼? 할짝거리다 할 때 할짝이 됩니다. 이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짭짤하다. 그냥 우리 짤로 씁니다. 짤 맞죠? 얘가 짤로 쓰는데 어디에 해당해요? 요거죠.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짭짤. 자, 맞서 싸워왔다는 뭐야? 일단 맞다잖아. 맞다. 지읒 받침. 근데 그 뒤에 서우라고 붙었는데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야. 맞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 밝혀줘야겠지. 맞서. 쓱싹도 마찬가지. 비슷한 소리 겹쳐나는 거. 자, 다음 금싸라기. 얘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죠.
자, 그래서 얘는 금싸라기라고 적습니다. 자, 다음 17번 봅시다. 요거 의존명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의존명사들이 전부 다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 심지어 요 D 문장은요, 붙여도 맞는 말, 띄워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의미가 달라져. 의미가 달라져요. 붙였어도 되고 띄웠어도 되는데 그럼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붙였으면 뭐로 쓰는 거야? 어미로 쓰는 거. 띄웠으면 뭐야? 의존명사로 쓰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영이와 나영이는 매일같이 지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가치는 어떤 애일까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조사요, 조사. 붙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랑 헷갈리냐면요, 부사랑 조사가 헷갈리거든.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해. 약간 부사로 쓰면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당연히 그런 뜻이 없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가영이와 나영이는 매일같이 지각을 했다 라고 하면 매일처럼 지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처럼과 비슷하게 쓰는 거죠. 근데 부사로 쓰면 무슨 말이야? 함께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조사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가영이와 나영이에게 과제마저 하지 않았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부사랑 조사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얘를 부사로 쓰면 어떻게 돼? 야, 그 남은 거 마저 해 라고 할 때 어떤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무언가를 처리하거나 할 때 마저 하다 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때 의미로 쓰는 마저는 부사로 쓰는 겁니다. 뭔가 남은 걸 처리할 때, 남은 것을 할 때 마저 하다, 남은 거 다 마저 하다. 자, 그런데 과제마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지금 과제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뭐뭐도 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바꿨어도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사로 쓰이죠. 자, 그래서 조사로 쓰이는 경우 말고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돼. 얘네 사실 뜻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 맞죠? 그러니까 연결만 좀 시켜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는 쌤이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지는 의존명사랑 어미랑 헷갈리는데 의존명사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봐. 자, 의존명사로 쓸 때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로 쓸 때는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맞죠? 특별한 뭐 더해주는 의미는 없죠. 자,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 얘는 두 가지. 어미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로도 쓰죠. 자, 그래서 의존명사로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봐봐. 자, 다영이가 청소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는데를 쓰면 우리가 보통 뭐 하는 거야?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는, 이어진 문장에서 그 배경 상황의 의미를 가지고 연결하는 연결 어미가 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봤을걸. 이어진 문장 할 때. 자, 그래서 봐봐. 청소하는데 끊고 가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면 뭐야? 이건 이어진 문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띄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어진 문장이 아니고 청소하는 곳에 가지 말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가영이랑 나영이가 청소하는 상황이니까 가지마 라고 얘기하면 붙였어야지. 근데 가영이랑 나영이가 청소하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가 곳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되느냐? 어디 대애로 바꿔보면 됩니다. 대애로 바꿔보면 돼요.
근데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냥 앞뒤 문장 보고 판단해야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번 선지 보세요. 자, 가영이와 나영이가 청소하는 상황이므로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붙여 써야 돼. 자, 가영이랑 나영이가 청소하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띄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에 있는 1, 2, 3, 4, 5번 선지는 여러분들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거 사실은 선생님이 굉장히 영혼을 갈아서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3번을 한번 보자면, 자, C에서 확실하지 않지만, C가 지금 지각했는지다, 그쵸? 확실하지 않지만 가영이와 나영이가 지각을 많이 하여서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를 앞말에 붙여 써야 되고, 자, 그 다음 가영이와 나영이가 지각한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를 앞말과 띄워 써야 된다고 돼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자, 얼마나 지각을 많이 했는지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지각을 많이 하여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데? 강조의 의미로서 쓰는 겁니다. 강조의 의미로서.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가 틀려서 그래요. 의미가 틀려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 이것까지는 학교에서 아마 했을 거야. 그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이런 프린트를 아마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프린트 있으면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나머지 선지 애들 있죠. 아, 이게 이렇게 쓸 때는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때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지각을 하는 것은 10일 만이었다라고 할 때 이 만도 마찬가지로 뭘로 쓰일 수 있어? 보조사랑 의존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봐. 자, 그래서 자 10일 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존명사로 보고 띄워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이 하는 것이 10일밖에 안 돼. 10일밖에 안 돼. 라고 하면 뭐야? 그때는 붙여 쓰는 거야. 근데 10일 만에 안 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띄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밑에 5번 선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18번. 자, 요거는 뭡니까? 사이쇼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건들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고유어, 고유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딱히 막 구분은 많이 안 해놨네. 맞죠? 자, 귀, 병 봅시다. 귀는 고유어, 병은 한자어. 자, 그래서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해가지고 귀병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물집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빗물. 자, 그 다음에 감자알,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에 틀린 것도 있어요. 자, 1번 선지 A는 명사 기와 명사 병에 결합한 합성어이며 앞말 귀와 귀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병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뿅으로 나지만 귀는 고유어이고 병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틀렸지. 뭐가 틀렸어요? 얘가 고유어고 얘가 한자어면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귓병이라고 해야 되죠. 귓병. 정신 차려. 완전 내놓고. 자, 다음 2번. B는 명사 물과 집이 합쳐진 합성어이고 물과 집은 모두 고유어이므로 앞말 물이 리을로 끝나고 뒷말 집의 첫 소리가 지읒으로 끝나 된소리 지읒이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된다? 아니다, 그쵸? 자, 근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얘 우리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돼요? 물집이야, 물집이야, 집이야, 맞죠? 왜 물집이야? 그냥 사이소리 현상이라서 그래요. 근데 사이시옷이 붙을 자리는 없어. 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도 자음으로 시작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시옷은 써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만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발음할 때. 맞죠? 자, 다음 3번.
이제 C는 명사 B와 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B와 물은 모두 고유어이며 자 앞말 B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물의 첫소리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된다? 맞는 말이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 빛, 물 이렇게 표기하는데 실제로 소리가 덧나는 건 어떻게? 빗물 이렇게 되면서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됩니다. 그쵸? 자 다음 4번 D 명사 감자와 알이 결합한 합성어로 감자와 알은 모두 고유어이며 앞말 감자가 자음으로 끝나지만 뒷말의 첫소리 아 앞에서 디귿 소리가 덧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요게 틀렸죠. 우리 그냥 감자알이라고 합니다. 디귿 소리가 덧나면 어떻게 돼? 감자달이 돼요. 감자달 맞죠? 그렇게 안 합니다. 맞지? 우리 그냥 감자알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이제 이는 명사 개와 수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개와 수는 모두 한자어이며 뭐가 틀렸어? 얘가 틀렸죠. 개는 고유어, 수는 한자. 그래서 어떻게 돼? 개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개수랑 횟수는 다릅니다. 왜 그런데? 횟수는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런데 시옷을 붙여주는 예외 현상에 해당하고 개는 고유어고 수는 한자어야. 그래서 원래 사이 시옷이 붙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횟수 그 다음에 뭐 그 택간, 착간 이런 그 예외인 애들 있잖아. 요 사이에 개수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서로 다른 애들. 자 다음 페이지. 자 17번. 이건 좀 쉽죠. 자 봅시다. 청군대 백군을 띄워써야 하는 이유 뭐였어요? 나열해주는 말은 전부 다 띄워 쓴다. 맞죠? 나열해주는 말은 전부 띄워 쓴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해서 밖에는 단어가 몇 개인가요? 야 이건 좀 치사하다. 자 웃을 수밖에라고 하면 이 밖에는 품사가 뭐야? 수 뒤에 붙어 있으니까 수는 의존명사잖아. 의존명사 뒤에 띄어쓰기도 안 하고 붙어 있네. 얘 뭐야? 당연히 조사지. 맞죠? 자 그래서 단어가 몇 개인가요? 라고 돼 있죠. 단어는 한 개입니다. 왜? 얘는 밖에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한 개의 조사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냥 한 개의 조사기 때문에 밖에는 그냥 단어 한 개입니다. 한 개. 잘 봐. 이번 선지 두 개의 형태소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형태소로 결합된 건 맞아. 밖이라는 이 체온과 애라는 조사가 결합한 합성어거든. 합성어인데 합성어가 돼가지고 하나의 조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한 개의 단어야. 우리 한 개의 단어 안에 두 개의 형태소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아 혹시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거 했어요? 안 되다 붙여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안 되다 띄워 쓰는 거 했어 안 했어? 아직도 안 나갔어?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 좀 남았네. 띄워 쓰는 거. 자 봅시다. 그러면 근데 내가 너네 프린트에서 봤던 것 같아. 그 많은 것 중에 설마 이게 없었을까? 자 이거 안 되다랑 안 되다 띄워 쓰는 거랑 붙여 쓰는 경우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붙여 쓰는 건 뭐야? 아 그거 참 안 됐네. 안타깝다.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 이 안 되다는 뭐야? 진짜 말 그대로 되지 않는 거야. 불가능. 이 안이 부정부사로서 이 되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저기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 그럼 이게 안 되다는 건데 얘는 이제 붙여져서 아니라고 하는 부사에 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얘는 접사가 아니고 얘는 접사예요. 이거 이번에 수능에 나왔답니다. 나도 아직 정확하게 안 보긴 했지만 이거는
저기가 서술어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했죠. 맞죠? 되다 아니다 뭐를 필요로 하잖아. 맞죠? 이 형용사고요. 얘는 아니면 동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접사로서 아니라고 하는 어근 뒤에 붙어있는 되다 접사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못하다고 있습니다. 자, 못하다, 못하다, 못하다.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보면은 못하다는 거야.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 못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걸 못하는 거야. 하는 걸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하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럼 이 못하다는 건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거, 능력 부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나 게임 못해, 나 게임 잘 못해, 나 공부 잘 못해, 아니면 뭐 나 운동 잘 못해 라고 할 때 못해, 이럴 때는 붙여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에 못 미침을 드러낼 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래가 너무 부드럽지 못하네 라고 얘기하면 뭐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부드러움이 아닌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뭐 하지 못하다 라는 식으로 지 띄우고 못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뭐 지 못하다, 기대에 못 미침을 나타낼 때. 그렇죠? 자, 다음. 자, 그래서 배가 고프다 못해 라고 할 때 이 못해도 마찬가지로 붙여 쓰는 대상입니다. 알겠죠? 붙여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형용사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 어떻게 따져봐야 돼? 못하다, 못한다. 되죠? 맞죠? 자, 그래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되어 쓰지 않는다. 자, 다음 자루는 관형사 뒤에 놓여 있고, 자, 그 다음 44망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띄어 쓴다. 맞죠? 맞는 말이죠. 자, 연필 두 자루 할 때 이 두 숫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품사는 두 가지 있어요. 뭐 있습니까? 하나는 수사, 두 번째는 수관형사입니다. 단위명사 앞에 붙어있는 애는 무조건 수관형사야. 왜? 관용어가 되어야 하거든. 관형사는 그냥 지 혼자 딸랑 쓰여 있어도 나중에 관용어가 돼. 근데 수사는 체언이에요. 체언이 관용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게요? 무엇 의라고 하는 관용격 조사가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의 자루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결론, 얘는 체언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수관형사입니다. 숫자 세는 단위명사 앞에 있는 애는 수관형사예요. 수사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말. 자, 다음 만큼도 봅시다. 아는 만큼 나만큼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쉽지? 어떻게 해야 돼? 아는 띄우고 만큼 해야 되고, 나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나만큼 붙여 써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18번.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간에 붙는 경우네. 잘 보세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라 할지라도 멀어진 거 원형을 밝힌다. 자, 지금 어간만 신경 쓰면 되겠네. 어차피 명사랑 부사 뭐 따로 나눠놨지 않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끄면 명사로 된 거 찾아야 되고, 근데 따로 밑줄이 안 꺼져 있어. 맞죠? 그냥 뭐야? 어간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만 찾으면 되겠네. 자, 봅시다. 자,
알다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거기에 플러스 미음이 붙었는데 은은 없어지고 미음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어간에 붙어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형태를 밝혀 적는 거 맞는 말. 길에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이가 붙었어요. 형태 밝혀줘야지. 길다도 마찬가지로 어간이잖아. 맞죠? 맞는 말. 자, 알다, 길다 전부 어간. 자, 다음 지붕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 웅이 어간에 붙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집이 어간이야? 아니잖아. 이거 여러 번 얘기했다. 그쵸? 얘 명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 마주 이런 애들은 뭐였어? 작다, 맞다라고 하는 어간은 맞는데 뒤에 이희가 아닌 다른 접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맞죠? 자주, 마주 이런 애들. 자, 그 다음 목걸이.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죠. 자, 접미사 이가 붙어진 말이기는 해. 그런데 뭐 때문에? 본뜻이랑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에 거는 목걸이는 본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줬고요. 자, 다음 19번.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의 요거 준말이다. 그쵸? 준말. 자, 뭐뭐 해소돼 라고 하는 거는 해소되어가 결합된 말이므로 맞는 표기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쇠어라는 쇠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쇠라라고 적을 수 있다. 도 맞는 말. 자, 베니는 베다에 배에 니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로 적으면 틀린 말이다. 맞죠? 자, 노아를 놔로 적는 것은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모든 용어는 준대로 적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요, 여기 뭐가 틀렸냐면 요게 틀렸습니다. 노아를 놔로 넣는 것 자체는요 준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발음할 때 노아가 돼. 그래서 노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돼? 놔가 될 거 아니야. 맞죠? 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도 쓰고 놔도 써.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놔도 쓰다 보니까 놔라는 말도 표기할 때 표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모든 용어는 준대로 적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좋아는 좌라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맞죠? 노아는 놔라고 해. 좋아는 좌라고 안 해요. 맞죠? 자, 그래서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모든 용언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가 품사가 뭐기 때문에? 보조사이기 때문에 돼 하고 나서 뭐가 돼야 돼? 나오고 요가 나와야 됩니다. 어미가 있어야 돼. 어간 뒤에 어미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되요가 된다. 그쵸? 자, 다음 20번. 요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다음은 띄워쓰기네. 맞죠? 자, 봅시다. 바다에 조사 가가 결합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말이 먼저라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분명히 체험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어야 되거든. 체험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때부터 이미 바다가 예쁘다 라고 하면 바다가라고 하지, 바닷가라고 안 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바다가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내 말소리에는 소리의 변형이 안 일어나요. 형태의 변형이 안 일어나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예쁘다라고 해서 바다가라고 썼어. 그러면 얘는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연결했더니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야. 그러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대야.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형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법을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되는 거야. 왜? 문장의 순서가 소리 나는 대로 적대가 먼저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표의주의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왜? 어차피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해도지 가치에서 국외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맞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해도지 가치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이유. 얘네들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는 규칙적으로 딱 디귿, 티읕이 뒤에 나오는 이 또는 반문 이를 만나야지만 변하거든. 심지어 형식 형태소일 때. 자, 그러니까 규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태를 밝혀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뭐어를 뭐거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뭔데? 조항 중에 뭐 있었어? 자, 우리 표의주의랑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체언과 조사는 분리하여 적어야 된다라는 조항 하나. 그 다음 뭐였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얘네들이야. 자, 그런데 지금 뭐어 해서 뭐거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더니 형태가 달랐잖아.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더니 형태가 안 달라져. 근데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더니 형태가 달라져. 그럼 얘는 표음주의, 얘는 표의주의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용안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어로 적는 거죠. 자, 다음 예의와 혼례에서 예와 예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왜냐면 얘는 원래 소리가 예니까. 근데 얘 왜 나와 있게요? 혹시 기억납니까? 예, 예 이외에 얘는 어떻게 발음해도 된다? 에로 발음해도 된다. 그래서 시계는 시계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로 발음해도 된다고. 맞죠? 왜 처음 듣는 표정을 하지? 아니죠. 시계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로 발음해도 되거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표의주의가 되는 거지. 맞죠?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 겁니다. 아, 다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맞습니다. 어차피 예의라고 발음하고 홀예라고 발음하잖아. 이해되죠? 얘를 혼레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혼예로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힌 거야. 이거 생각하면 은근 어려운 거야. 자, 혼예는 이렇게만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게 그냥 표음주의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런데 시계 같은 경우에는 표의주의야. 왜? 얘는 시계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로 발음해도 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얘는 소리를 밝혀 적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에 해당하는 거야. 자, 다음 쓰다. 우리 탈락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탈락합니다. 맞죠? 끄다, 쓰다, 써. 맞죠? 그럼 얘네들은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지. 왜? 어간이 파괴됐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은 아니고요. 자, 본뜻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 요거는 규칙 활용이죠, 규칙 활용. 자, 그래서 탈락이라고 하는 규칙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간의 끝소리 으나 오가 소리 나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밥을 푸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아오 붙이면 어떻게 돼? 밥을 퍼가 되지. 맞죠? 밥을 푸다 해서 아오 붙이면 퍼가 됩니다. 글을 쓰다 해서 쓰다에 아오 붙이면 써가 되는 거고. 그렇죠? 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어가 붙으면 걔는 소리가 안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은 쉬워서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봐봐봐.
지금 여기서 특이사항 하나 볼게요. 합성명사인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넘어가고 B 봅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봐봐.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이거 무슨 말인데? 한자어의 위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도 나눠놨네. 맞죠? 혹시나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되게 많단 말이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제일 쉬운 거는 뭐야? 그냥 두 개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인 경우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고유어 한자어 굳이 뭔지 안 따지겠다 이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라며. 그러면 뭐야? 그거 가지고 장난치겠다 이 말이네.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아랫니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자 그다음 아랫니로 발음함으로 지금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맞나요? 맞아요? 맞아? 수빈아 맞아? 네. 아, 틀렸어. 왜 틀렸어요? 한자어가 한자어가 없어. 없어요. 맞습니다.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빨할 때 니 요거 얘는 니로도 소리 나고 이로도 소리 나는데 얘는 고유어라고 했습니다. 얘를 한자어로 바꾸면 치라고 했잖아. 맞죠?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자 다음 훈일 봅시다. 훈일 같은 경우에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거야? 아니지. 자 봐봐봐. 지금 얘가 여기다 이렇게 끄어놨는데 사실 진짜 디테일하게 따지면 여기 끄면 안 되고 어디 끄어야 돼? 여기 끄어야 돼. 왜? 후가 한자어고 일이 고유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고유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사이에서 뭔 소리가 덧난 거야 지금? 니은 소리가 덧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발음 훈일이 되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얘가 틀린 거죠. 앞말이 한자어여야 됩니다. 왜냐면 위에 보기에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이렇게도 돼 있잖아. 자 다음 봅시다. 버섯국은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명사이고 버섯국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연아 맞나요? 이거 고유어와 고유어 결합했는가? 버섯국으로 발음되는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맞아 아니야? 버섯과 국 맞아 아니야? 아저씨 진짜 송현아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맞아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버섯국으로 발음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는 맞는 말인가요? 얘는 원래 기본형이 뭐야? 버섯이잖아. 맞죠?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시옷이 있는 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탈락. 개살구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명사이지만 개살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맞나요? 우리가 개쌀구라고는 안 하잖아. 빛 좋은 개쌀구라고는 안 해. 맞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해. 맞죠? 자 그런데 좀 진짜 치사한 문제긴 한데 개살구는요 여러분들 주 파생어예요. 파생어. 개살구 할 때 이 개가 접사거든. 실속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 할 때 개가요 멍멍 개가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살구는 이제 썩은 살구 그러니까 안에 속이 덜 찬 살구를 말하죠. 자 그래서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명사 아니고요. 자 다음 5번 봅시다. 총문과는요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명사이다. 그대로 나와있네. 총무과로 발음되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승현아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총무과로 발음하는 거 맞아? 총무과야 총무과야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야 총무과야 총무과로 발음하죠. 맞죠? 자 그래 총무과로 발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이시옷 안 넣어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총무과가 되죠. 정답은 5번. 문제 치사죠. 자 다음 23번 봅시다.
자, 다음 멸률 1번 선지 얘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니을계. 자, 요거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뭐 할걸 이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할걸이라고 발음해. 할거리라고 발음해. 할거리라고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가 형태를 밝혀 적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조항이 따로 있는데 어미 리을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냥 예사소리로 적어준다 이 말이거든. 근데 얘 우리 왜 그런지 알아 이미. 왜? 우리 고1 올라와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된소리 대기 네 번째 규칙 중에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거든. 내일 갈 길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할 거리라고 하면은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 붙어 있는 얘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된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뭐로 적어준다? 예사소리로 적어준다. 그렇죠? 얘 된소리가 되는 이유 우리 저기 중세국어도 하면서 배웠잖아.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뭐 붙어 있었어? 얘 붙어 있었잖아. 그래서 얘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몇백 년 전부터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가 계속 정통성을 따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입성구. 자, 다음 3번.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덜하로 적는군. 맞죠? 지난 일을 나타낼 때는 더하.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요거 중, 그 다음에 뭐뭐 중, 뭐뭐 간, 뭐뭐 시. 이런 애는 한자어인데요. 한자어인데 의종 명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들이죠. 맞죠? 지금 공사 중,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할 때 간. 자꾸 꾸벅꾸벅 졸시에 시. 이런 애들 의종 명사로 쓰이는 애들 어떻게 한다? 띄웠습니다. 그렇죠?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힘든데 라고 하면 뭐야? 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겠다. 그렇죠? 자, 근데 글을 쓰는 봐봐. 대에로 붙여봅시다. 글을 쓰는 대에. 그렇죠? 말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의종 명사로 쓴다. 자, 그 다음 24번.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다. 눈곱, 눈곱 뭐가 맞다고요? 서윤아, 눈곱, 눈곱 뭐가 맞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 맞다. 그쵸? 눈곱이 맞다고 했습니다. 얘는 왜? 유는 합성어라서. 그래서 그냥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맞죠? 눈곱. 자, 그 다음에 뭉뚱그려는 뭐야? 뭉뚱이 맞죠? 씁쓸 맞고. 자, 요거 봅시다. 제작 연도야, 제작 연도야. 자, 이거 연이랑 면은 어떨 때 쓴다고 했습니까? 일단은 원래 단어의 첫머리로 쓸 때는 전부 뭘 써야 돼? 연을 써야 돼. 알겠죠? 이 또는 야요요로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뭐야? 연으로 두음 법칙 적용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연으로 쓰는 경우가 뭐가 있다고 했어? 무엇으로 쓸 때만? 의존명사. 그런데 이 면이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전부 뭐야? 단위명사예요. 단위명사. 2025년 몇 년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수관형사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애. 자, 그래서 자, 연은 우리가 의존명사로 쓸 때는 연으로 쓰고 그 이외엔 전부 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작 연도, 제작 연도라고 하면 뭐가 맞아? 연도가 맞습니다. 제작 연도가 맞아요. 알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존 여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앞말과 뒷말이 합성되는 과정에서는 뭐 해준다? 두 법칙을 적용시켜 놓은 상태에서 합성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두 말이 딱 이렇게 나뉜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형태소의 경계를 그을 수 있을 때, 형태소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걔는 불분명이라서 안 돼. 근데 얘는 형태소의 경계가 아주 명확한 애야. 맞죠? 남존 끊고 여비 끊고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두 법칙 적용시켜 놓은 상태로 이제 결합해 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네. 봅시다. 두 개의 형태수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눈곱으로 접어야 된다. 이게 맞네. 그죠? 나머지 다 틀린 거.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 보도록 할게요.